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21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 점입가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어제는 민형배 의원이 탈당을 했죠. 왜? 바로 안건조정위원회에 본인이 들어가서 안건조정위원회는 최대 90일까지 이제 협의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조기에 단축시키겠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동안에 민주당이 왜 이렇게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느냐 취재를 해보니 어떻더라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맞았다. 그 분석이, 그걸 보여주는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바로 양향자 의원이죠. 원래 민주당은 무소속, 그러니까 민주당 소속이었다가 보좌관의 성 관련 어떤 이런저런 무리로 인해서 탈당을 했던 광주 출신의 양향자 의원을 탈당했으니까 무소속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사위로 넣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안건조정위원회는 여당 3명, 야당 3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향자 의원을 야당으로 쳐서 넣으면 6명의 안건조정위원 중에서 민주당 3명이니까 한 명만 더 하면 이 안건조정위원회를 빨리 끝낼 수 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양향자 의원을 했는데, 양향자 의원이 자기 일종의 양심선언을 했죠. 자긴 검수완박 반대다. 양심껏 도저히 못하겠다. 이게 공표가 되니까 곧바로 법사위원회에 있는 민형배 의원을 탈당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민형배 의원이 탈당하면 무소속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민형배 의원을 양향자 의원 대신 안건조정위원으로 넣겠다. 그렇게 해서 4명을 확보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양향자 의원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왜 당신이 법사위로 가야 된다 하는 얘기를 설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양향자 의원을 조선일보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양향자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검수완박을 왜 밀어붙인다고 보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양향자 의원이 민주당의 강경파죠. 철험회. 거기 이런 분들은 막무가내였다. 강경파 모 의원은 특히나 검수완박 안 하면 죽는다고 했다. 다른 분한테서는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 내지 3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는 말도 들었다. 정치를 안 하더라도 국익을 위해 양심을 믿고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검찰한테서 수사권을 빼앗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람 20, 30명은 감옥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문재명 지키기다. 문재인, 이재명 지키기다. 라는 분석이 정확하게 맞았다 하는 부분 하나.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에 대해서 본인이 박홍근 원내대표한테 들은 게 있다고 합니다. 내게 2가지 이유를 말했다. 하나는 지지층마저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 다른 하나는 이번에 안 하면 못한다는 것. 그러니까 이번에 안 하면이라는 건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에 못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맹신에 가까운 믿음이 있었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5월 10일 취임을 하면 아마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 검수완박 법안이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다 하는 걸 아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안 하면 윤석열 대통령 체제 아래서는 못한다. 왜 그러냐? 180석, 그러니까 200석이죠, 200석.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정부로 이송을 하면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3분의 2의 찬성에 의해서 법안을 확정할 수가 있거든요. 3분의 1을 못 만들겠다 이런 뜻이죠, 결국.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법안의 정당성이 없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부분이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코미디 같은 일을 벌이다 보니까 과거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냈었죠.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이렇게 정치해서는 안 된다. 고민이 있었겠지만 정치를 희화화하고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헛된 망상은 폐가 망신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을 했지만 메아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탈당을 시킨 사람이 왜 민형배냐? 제가 탈당의 정석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민형배냐? 자, 우선 보통의 탈당에는 명분이 있어야 하고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민형배 의원이 탈당을 하게 된 거는, 민형배 의원은 어떤 사람이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1호 국회의원입니다. 아니, 물론 정성호 의원이나 이런 사람이 있는데 친문 중에서 1호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결국은 이게 이재명을 지키려면 검수완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친문 진영에서 1호 국회의원이 자기가 나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명분은 무슨 대단한 무슨 가치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이재명을 지켜야 되겠다. 그게 아까 맥락이 전부 다 같은 겁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람 20, 30명이 감옥에 갈 것이다. 검찰처럼 수사 역량을 갖춘 곳이 수사를 시작하게 되면 20, 30명이 감옥에 가지 않을 수 없다. 자기네들이 어찌 보면 뭐 같은 통속이니까 충분히 알고 있는 것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문재인 청와대뿐만 아니고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키려면 내가 나설 수밖에 없다. 그거는 이재명 지지 선언을 한 1호 친문 의원인 민형배 의원이 결국 총대를 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이 검수완박의 목표가 문재인, 이재명 지키기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유추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다, 이런 것이죠.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2000년, 뭐 22년 전이네요 벌써. 국회의원 구워주기 이런 거 기억나시죠? 2000년 12월부터 2001년 1월 사이에, 그러니까 4월 총선 이후에 한 8개월쯤 지난 뒤에, 사실은 그때 총선에서 자민련이 공동정부였었죠. DJP 공조. 자민련이 17석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내 교섭단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원내 교섭단체를 숫자를 20석이 아니고 10석으로 줄이자 뭐 이러는데, 당시 다수당이 한나라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공을 못하니까 안 되겠다.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그러면 의원을 꿔주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3명을 꿔줬고, 이렇게 되니까 이 의원 꿔주기에 반발한 강창희 전 국회의장, 당시 강창희 의원이었죠. 탈당을 해버리니까 한 석이 또 부족합니다. 한 석을 또 채웠습니다. 그때 명분이라도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DJP 공조, 공동정부를 깨지 않기 위한 명분. 그거는 뭐 제법 명분이 있었죠. 그렇게 돼서 처음에 간 사람이 송석찬, 백이선, 송영진, 이렇게 3사람이고, 나중에 간 사람이 장재식 의원인데, 자, 그러면 이 사람들 지역구를 한번 잘 보시죠. 송석찬 대전, 송영진 충남. JP의 영향권 하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꿔주기 대상이 돼도 뭐 그렇게 크게 손해, 그러니까 해를 입지 않는다, 아마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백이선 의원은 지역구가 부천입니다. 여기는 동교동계의 핵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그야말로 DJ에 대한 충성심에서 이 한 몸 불사르겠다, 뭐 이런 것 아닌가. 장재식 의원 전남이죠. 그럼 뭐 전남 뭐 상관없습니다. 뭐 이렇다고 해서 뭐 다음에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특징이 있었고, 이때 그 유명한 연어론이 나왔습니다. 연어. 송석찬 의원이 자기가 의원 꿔주기 대상이 되면서 자민연어로 가고, 그때 DJ한테 편지를 썼죠. 뭐 한 마리 연어가 되어서 돌아오겠다. 회귀 본능. 그래서 실제 DJP 공주가 깨지니까 이 사람들 다 원대 복귀했습니다.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일입니까? 그러나 그때도 명분이라도 있었다. DJP 공조라는 공동정부라는 그 국민 앞에 약속한 겁니다. 그걸 깨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잠시 이적한다. 그런 명분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하겠다. 수사를 하더라도 능력이 좀 부족한 경찰이 하도록 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명분도 없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명분도 없을 뿐만 아니고, 이 민형배 의원의 탈당은 갑자기 결정된 겁니다. 양양자 의원이 검수완박에 반대한다는 게 딱 드러나니까 하루 만에 결정된 겁니다. 하루도 안 지났죠. 지역구민들한테 묻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이냐? 탈당이라는 것은 정치 생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탈당을 본인이 속으로 결정을 했다고 할지라도
자기 당원들이나 지역구민들한테 묻는 절차를 적어도 며칠은 갔습니다. 왜? 다음에 당선돼야 되니까. 다음에 또 가서 표를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광주에 있는 국회의원, 유권자들은 뭐 민영배 의원 개인을 보고 찍었겠습니까? 민주당 정당을 보고 찍은 거죠. 그때 광주 전남에서, 광주 전남북에서 이용호 무소속 의원을 제외하고서는 민주당이 다 싹쓸이했죠. 이거는 그 후보, 민주당 후보를 보고 찍은 게 아니고 민주당을 보고 찍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민주당을 버리고 무소속으로 간다. 이거는 당연히 지역구민들한테 적어도 형식적으로라도 묻는 절차를 거치고, 역대 정당을 탈당했던 국회의원들은 늘 그랬습니다. 왜? 그게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아니, 국회의원이 자기 유권자들한테 묻지도 않고, 물론 묻는 것도 형식적인 절차이긴 하죠. 그러나 그런 형식적인 절차도 민영배 의원은 거치지 않았다. 왜? 광주에서는 또 찍어줄 테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부담이 없는 거죠. 그건 결국 무슨 얘기냐? 광주에 있는 유권자들을 무시한 거다. 아, 당신들은 나 2년 뒤에 총선이 있습니다. 2년 뒤에 내가 또 뭐 그때쯤이면 또 뭐 정치 지형이 변해서 민주당으로 내가 다시 복귀할 테니까 뭐 선거 직전에 복귀하든가, 그렇게 되면 또 찍어주지 않겠어? 이런 자신감, 쉽게 좋은 말로 자신감이죠. 유권자 무시입니다. 당신들이 어디 찍겠어? 날 찍지. 민주당 날 찍지. 그때는 민주당으로 들어갈 테니까. 이런 것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명분도 없고 절차도 충족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 두 가지를 충족을 해야 이게 우리가 탈당의 정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전혀 이 부분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제가 정석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뭐 이건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기사를 보니까 또 이런 얘기가 있더군요. 자,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에서 검사의 수사 범위, 이거를 완전히 박탈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검사는 수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법에 보면 8조에 공수처 검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검찰청법 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 및 군사법원법 37조에 따른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청법 4조가 지금 바뀌는 거거든요. 검사가 수사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만 보면 그럼 공수처 검사도 수사권이 없어지겠네? 이렇게 충분히 판단할 수가 있다. 그런데 물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수처에서는 공수처법 23조를 보면 거기에 별도로 공수처 검사의 수사 권한을 규정을 해놓은 게 있다. 이거에 따라서 수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굉장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검사는 수사권을 안 갖는데 공수처 검사만 수사권을 갖는다? 그것도 검찰청법에 따른 검사는 수사권이 없는데 공수처법에 따른 검사는 수사권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검사는 두 종류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검사에 관한 일반적인 수사 범위를 정한 법에는 수사를 못하게 돼 있는데, 일반적인 검찰청법과 좀 다른 일종의 약간은 특별법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공수처법은 거기는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검사가 있다. 납득이 되십니까? 이 부분도 굉장한 논란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도 또 무슨 권한쟁의 심판이나 이런 걸 누군가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할 가능성도 있고, 여하튼 이 자체도,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본다면 검사한테서 수사권을 박탈하면 공수처 검사도 검사니까 당연히 없어져야 된다. 이런 논란에도 휩싸이게 돼. 이건 왜 그러냐? 졸속 입법이기 때문에. 그러면 검수 완박과 관련한 국회의원의 탈당도 졸속이고 명분도 없고 정석을 지키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검수 완박이라고 하는 이 명분도 역시 공수처법을 보니까 그것도 지키지 않았고, 뒤죽박죽 엉망진창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되죠. 자, 바로 국회의원 구워주기도 그 총선 이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명분과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총선은
아니지만 지방선거, 전국선거입니다. 전국선거를 불과 40일 정도 앞두고서 이걸 지금 해치우는 거죠. 뭐 전국선거는 뭐 될 대로 되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은 역대 한국 정치사에서 없었다. 그러면 저희 같은 세대는 수학의 정석이라는 걸 정말 바이블처럼 공부했던 사람들이거든요. 탈당에도 정석이 있는데 그걸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 이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